인생의 절반쯤을 지나 잠시 숨을 고르는 이 시기는 지나온 길에 대한 아쉬움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밤마다 찾아오곤 합니다. 내가 과연 잘 살아온 걸까? 이 나이에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 가슴속에 맴도는 이 묵직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깊은 통찰을 남겼던 미국과 유럽의 철학자 6인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온전히 내면을 치유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는 아늑한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존 로크의 마음의 도화지를 비우고 평정을 찾는 위로. 존 로크는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깨끗한 도화지와 같다. 세월이 새겨놓은 해묵은 상처와 편견을 잠시 지워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온을 마주한다. 우리의 마음속은 그동안 살아오며 겪은 온갖 복잡한 생각과 기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인간관계에서 얻은 상처, 앞날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켜켜이 쌓여 저녁마다 머릿속을 어지럽히곤 하지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복잡할까 하며 한숨을 쉬는 밤이 많아집니다. 영국의 위대한 경험주의 철학자 존 로크는 인간의 마음이 태어날 때 오직 하얀 도화지, 즉 타불라 라사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외부의 자극과 경험이 마음의 도화지에 어지럽게 낙서해 놓은 결과물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낙서들은 언제든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가만히 덮거나 지워낼 수 있는 외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존 로크가 살던 시대의 유럽은 격렬한 정치적 갈등과 종교 전쟁으로 한 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로크 역시 정치적 망명 생활을 하며 고향을 떠나 낯선 타국을 전전해야 했고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중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홀로 서재에 앉아 촛불을 켜고 자신의 마음을 태초의 깨끗한 도화지처럼 비워내는 사색에 집중했습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이념과 편견의 낙서를 지워내자 비로소 인간 본연의 숭고함과 자유로움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철학서들을 집필해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 도화지를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근심과 후회의 낙서들을 가만히 응시해 보세요. 그것들은 원래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가 잠시 어지럽게 적어둔 흔적일 뿐입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그 해묵은 낙서들을 깨끗이 지워내고 태초의 하얗고 고요한 도화지 상태로 돌아가 보십시오. 마음을 비워내는 순간 그 어떤 소음도 당신의 평온을 깨뜨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의 삶의 불협화음을 품어내는 거대한 조화.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존재 가능한 모든 세계 중에서 가장 최선의 세계이다. 지금 당신이 겪는 삶의 불협화음은 인생 전체라는 거대한 교향곡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뿐이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그때 그 아픔만 없었더라도 그 시절의 실패만 없었더라도 지금 더 행복했을 텐데 라는 가정을 하며 스스로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특정 얼룩이나 상처를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흔히 겪는 마음의 몸살입니다. 유럽의 위대한 합리주의 철학자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는 우주 전체의 거대한 질서를 신뢰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비록 인간의 좁은 시야로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불행과 고통이 악이나 실패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삶의 전체적인 도화지 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음영이자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각이라고 사유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음악의 거장들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원리를 예로 들었습니다. 교향곡을 듣다 보면 중간에 아주 귀에 거슬리고 불쾌한 불협화음이 순간적으로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부분만 뚝 떼어내어 듣는다면 그것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불협화음이 지나간 직후 마침내 터져 나오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메인 선율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앞선 불협화음이 있었기에 뒤이어 오는 화음이 이토록 눈물겹도록 아름답다는 것을 말이지요. 당신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젊은 날 겪었던 뼈아픈 이별, 중년에 마주한 사업의 좌절, 인간관계의 힌트들은 당신이라는 인생 교향곡에 들어간 필연적인 불협화음들이었습니다. 그 얼룩 같은 순간들이 있었기에 당신은 타인의 아픔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인간미를 갖추게 되었고, 삶의 진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깊은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삶의 그 어떤 조각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모두 오늘 밤에 가장 단단하고 성숙한 당신을 만들기 위해 정교하게 배치된 최선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미셸 드 몽테뉴의 완벽하지 않은 나를 온전하게 포용하는 안식. 미셸 드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줄 아는 것이다. 타인이 만든 법정이 아닌 내 내면의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용서할 때 진짜 평온이 찾아온다.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완벽한 어른의 모습을 강요받는 우리는 늘 자신에게 엄격합니다. 거울 속 늘어가는 주름과 옛날 같지 않은 능력을 보며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의 성적표를 자꾸만 들추어 보며 스스로를 심판하곤 하지요. 프랑스 르네상스 시기 규범과 도덕의 틀을 깨부순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인간이 지닌 불완전함과 모순을 있는 그대로 긍정했던 사상가입니다. 그는 세상이 정한 거창한 가치나 성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하지 말고 때로는 나약하고 실수하며 흔들리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몽테뉴는 법관으로서 안정적인 출세 가도를 달리던 중 절친한 친구의 죽음과 종교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모든 사회적 직함을 내려놓고 자신의 영지내에 있는 고요한 탑속 서재로 은둔했습니다. 그 서재 천장 들보에는 나는 인간이다. 인간에 관한 것 치고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 라는 문장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만을 탐구하며 자유롭게 글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 수상록입니다. 그는 자신의 식습관, 성적 취향, 질병, 심지어 두려움까지 날 것 그대로 기록하며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에 오히려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역설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내렸던 잘못된 선택이나 부족했던 모습들을 향해 이제는 관대해질 때입니다. 그 시절의 당신은 그 나름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완벽한 인생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는 스스로를 향한 엄격한 재판관의 가면을 벗고 모진 세월을 버텨온 불완전한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꼭 안아주세요. 그만하면 잘 살아왔다는 나지막한 용서가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녹여줄 것입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의 내 안의 신성을 믿고 문을 여는 용기.
랄프 waldo 에머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세상의 유행이나 타인의 시선에 주눅 들지 말고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단호한 목소리를 따라 너만의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곧 진짜 천재성이다. 나이 50에, 60에 내가 무얼 새로 시작할 수 있겠어? 사람들이 주책이라고 비웃지 않을까? 새로운 도전을 꿈꾸면서도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은 더 단단해지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초월주의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스는 이러한 영혼의 주저함을 향해 강력한 일침을 날립니다. 그는 거대한 우주의 신성이 우리 각자의 내면에 고스란히 깃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나만의 독창적인 생각과 갈망을 무시하고 남들의 기준과 유행에 내 삶을 끼워 맞추는 것은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낸 우주의 섭리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외칩니다. 자기 신뢰야말로 모든 성공과 창조의 시작이다. 에머스는 젊은 시절 촉망받는 성직자였으나 기존 종교의 교조적이고 딱딱한 규칙에 회의를 느끼고 과감히 안정적인 직업을 버렸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가 안정된 삶을 걷어찼다며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의 고요한 자연 속으로 들어가 오롯이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숲을 산책하고 사색하며 쓴 그의 에세이들은 당시 유럽 사상의 모방에 그치던 미국 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마침내 미국 독자적인 정신적 독립을 이끈 사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그 나이에 어울리는 삶이라는 프레임에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두지 마세요. 당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걸 한번 배워보고 싶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 라는 불꽃이 일렁인다면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순수한 신호입니다. 남들이 무엇라 하든 당신 내면의 힘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온전히 믿고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세상의 모든 조롱은 경탄으로 바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의 영혼의 영원한 청춘을 유지하는 배움.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는 말했습니다. 육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지식을 갈구하고 지혜를 탐구하는 영혼은 결코 늙지 않는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매일 새로 태어난다.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게 하는 또 다른 장벽은 신체적인 변화와 기억력의 감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배워도 금방 까먹고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라며 질의 겁을 먹고 배움의 문을 닫아버리곤 하지요. 유럽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는 인간의 위대함이 육체의 강인함이 아니라 정신의 끊임없는 쇄신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육체의 노화는 자연의 섭리이기에 겸허히 받아들이되 지적인 호기심과 영적인 탐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청년의 영혼을 유지할 수 있다는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이제 창밖의 깊고 고요한 어둠을 바라보며 따뜻한 이불 속에서 온몸의 힘을 완전히 빼보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내면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내일의 찬란한 용기를 깨워줄 3가지 철학적 약속을 가만히 소리내어 읊조려 봅니다. 로크와 라이프니츠의 지혜를 따라 나는 마음의 도화지를 어지럽히던 세상의 낙서들을 깨끗이 지워내며 지나온 내 삶의 모든 불협화음을 거대한 조화의 조각으로 받아들인다. 몽테뉴와 에머슨의 격려를 따라
완벽하지 않은 내 불완전함을 온전히 사랑하고 세상이 정한 나이라는 프레임을 깨부수며 내 안의 신성과 지혜를 온전히 신뢰한다. 페트라르카와 베르그송의 용기를 따라 내 영혼의 호기심 등불을 결코 끄지 않을 것이며 내 안에 잠재된 뜨거운 생명의 도약을 믿고 내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뜰 것이다. 우리라는 시기는 인생의 불이 꺼져가는 어두운 밤이 아닙니다. 한낮에 눈부신 태양빛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내면의 은하수가 비로소 온 하늘을 찬란하게 수놓는 장엄한 축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무게를 견디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무거운 책임의 짐은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평화롭고 깊은 안식 속으로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십시오.